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오늘은 현재 환율 상황과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 선을 반복적으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보기 드문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심리적 경계선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 경제의 신뢰도와 자본 흐름, 그리고 대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1,400원대 후반과 1,500원이라는 숫자는 과거 경제 위기 경험과 맞물리며 시장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500원이 위험 신호로 불리는 걸까요? 환율 1,500원 자체가 곧바로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은 경제 불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500원이라는 숫자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포선처럼 인식됩니다. 둘째는 투자 심리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주식과 채권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셋째는 경제 체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환율 상승은 왜 발생한 걸까요? 이번 환율 급등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 환경을 보면 미국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자본가들이 국내 주식을 원화로 수익 후 보다 강세인 달러로 바꾸어 해외로 가져간다는 점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 두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의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자 원화 가치는 약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최근 생산직 노동 인구가 줄어들므로 한 성장률 둔화와 저가 외국 공산품들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누적되면서 원화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원유와 곡물, 각종 원자재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화로 빚을 진 기업의 경우 환율이 오를수록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투자 축소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원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환율 상승이 과거만큼 큰 수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위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턱에 가까운 구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달러 유동성 공급, 국민연금의 환율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율 1,480원 그리고 1,500원이라는 숫자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부담과 불안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닌 차분한 판단과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환율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연금공사의 환율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정성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는 공짜이고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